배나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배나TV 긴급진단 전 CIA 요원이시죠. 그리고 CIA 요원 마이클 리라는 책을 펴낸 바 있는 마이클 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현안 때문에 귀국을 하신 겁니까? 뭐 오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저 왔습니다. 그럼 궁금한 거 한번 시원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요. 북한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습니다. 네. 일가가 탈북한 예는 과거에 뭐 김만철 씨 가족이나 몇 번 경우가 있었습니다만은 직장 동료가 탈북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김만철 씨, 김만철이가 여만철입니다. 김만철이죠. 그때는 가족이니까 그게 가능했지만은 네. 이번에 13명은 가족이 아니고 다 각자 다른 집안의 자식들인데 네. 그 사람들이 뜻을 맞췄다고 하는 것은 그 철저한 감시 체제 하에서 아주 힘들었던 일이지만은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맞춰서 동시에 집단 탈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깊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그걸 넘어서 그 사람들이 북한의 그 간부급 자녀들인데 간부급 자녀들이 이쪽으로 탈북을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 체제에 대한 결정적인 불만을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낸 건데 그 가족들이 북한에서 간부들이 무사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조사를 받거나 네. 무슨 제재를 받는데 그 사람들이 제재 받을 때에 현재 겉으로 보기는 북한사에서 뭐 김정은 만세 손을 흔들고 열광적인 표시 그 다 허상이고 실제로는 북한 내부에 굉장히 동요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북한들이 그걸 보도가 안 하니까 모르지만은 네. 북한 사회는 옛날하고 틀려서 굉장히 입이 빨라요. 지금 북한 사회 서로 전화가 있고 서로 말이 통하는 심지어 남한하고 북한하고 전화가 직통되는 시대인데 그것이 자연적으로 간부급 사회에서는 퍼져나갈 겁니다. 체제 동요가 생각보다 체제가 심할 수 아주 있다. 거기에 네. 굉장한 심각한 타격이 될 겁니다. 4월 15일 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는데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그러니까 보도가 나오네요. 오늘이 김일성이 생일입니다. 네. 4월 15일. 네, 오늘이 김일성 생일이에요. 4월 15일 날 미사일을 발사 실패했다고 하면은 겉으로는 아무 일 없지만은 내부적으로는 그 실패한 사람들 다 이번에 희생됩니다.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은 점점 힘든 고비로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의 외교관들도 최근에 뭐 가족을 데리고 집단 탈북을 했다. 심지어는 보위부의 핵심 인사도 탈북해서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좋을지 안 좋을지는 모릅니다만 조금 하겠습니다. 네. 과거에 김신조가 그 공비가 잡혔을 때도 24시간 이내 기자회견을 했고 121 사태. 네. 네. 황장예비가 왔을 때도 기자회견을 했고 네. 기타 주요 인사가 왔을 때는 기자회견을 해서 실상을 다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2014년 이후에 적어도 고위급 군 간부가 탈북을 했고 심지어는 장성택 계열의 비자금 관여하던 사람이 20여 명이 왔다고 하는데 기자회견을 않거든요. 네. 그 이유는 엄청난 국가 비밀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네. 그 비밀을 국민에게 알려서는 안 되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는 북한 사태에 대해서 엄청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큰 전략이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안 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해서 그 사람을 노출해서도 안 되고. 안 되고 네.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국민에게 알려서도 안 돼요. 그걸 뭘 의미하느냐? 북한의 종말이 거의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그 사람들, 국민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지식이라고 하면 그만큼 민감하고 엄중하다. 맞는 얘기입니다, 바로. 네, 대한민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직결되는 상태. 네. 그러니까 한 가지 간단해요. 왜 그런 중요한 사건, 중요한 인사들이 한국에 와 있어도 기자회견을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중대하고 민감한 정보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걸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남북관계에 큰 무슨 변수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인데 물 밑에서는 네. 그걸 우리가 아주 기도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간에서는 김정은이 이걸 제가 뭐 너무 앞서가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스위스의 그 망명 후보지를 알아봤다는 그
비확인 소식통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잘 말할 자료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김정일 시대는 스위스에 망명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정일은 예, 그렇습니다. 스스로도 쫓겨날지 모른다는 그런 지난 두려움을 갖고 11월 달에 그 TV조선에서 내가 그 얘기를 했는데 방송에서 김정일 자신도 자기가 죽기 전에 아주 측근에게는 자기도 그 로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같은 문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공포감을 지니고 살았다고 합니다. 본인 자신도 그걸 알았답니다. 그게 결국은 뭐 급성 심근경색으로 이어졌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그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아들에 대한 실망으로 죽었지만은 실망으로 그 심적 타격으로 심장의 질환을 이렇게 죽었지만은 본인도 자기 범죄가 얼마나 중대한 걸 알았고 네. 사담 후세인이나 차우세스크와 같은 문명을 자기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공언한 일이 있어요. 사실이 있어요. 아, 지금 요건 김일성 얘기입니까? 김정일이가. 김정일이 그럼 아들한테 실망했다 그러면 누구? 김정은. 은에게 실망했다. 예. 그 얘기를 다시 할까요? 네. 아주 이미 방송이 된 얘기지만 아니 그래도 다시 이거 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지금 그때가 2011년입니다. 네. 2011년인데 김정일이의 국정의 그 목표가 2012년에 강성대국을 완성한다는 네. 목표였는데 그때까지 북한에서는 무슨 일을 해놓은 거니 국민에게 내세울 만한 큰 뭐가 없어요. 네. 국민을 그 결집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경제정책에 강조를 합니다. 네. 그래서 3대 목표가 그 국책정책의 3대 목표인데 하나는 주체 섬유, 주체 철강, 네. 희천발전소 네. 이거 세 가지를 했는데 주체 섬유는 이승기 박사가 했던 비난론 공정하니까 완전 실패입니다. 네. 기술 결함하고 모든 자본이나 기술 문제로 완전히 네. 실패해버렸어요. 접었어요. 그리고 주체 철강. 주체 철강은 한국식으로 철강 산업을 좀 융성해서 국제시장에 그 경쟁력을 높이려고 했는데 네. 그 일관 제철소의 완성. 실패했습니다. 왜냐? 북한은 남한은 코스탄을 쓰지 않고도 전해질 가능하기 때문에 네. 코스트가 낮아서 국제시장이 큰 소리 치거든요. 북한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안 됩니다. 완전 실패했어요. 접었어요. 마지막으로 희천발전소를 완성하면은 평양과 평안남북도 일대 모든 산업시설에 충분한 전기를 공급한다는 자신감을 갖고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네. 추진을 했는데 그것이 희천발전소 시공은 2001년도에 시작했습니다. 네. 2001년도에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안 돼서 9년간 방치가 돼 있어요. 2009년도에 김정일이가 가서 보고 이거 다시 하라. 3년 이내를 끝나라. 네. 2012년까지 3년 내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이 열리는 해라 했는데 김정은이를 후계자로 내정을 하면서 자기 아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네. 희천발전소의 총감독 책임을 김정은에게 맡겼어요. 맡겼는데 보고가 들어오고 김정일이가 죽은 것은 공식 발표는 2011년 12월 17일로 돼 있죠. 네. 기차 안에서 죽었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네. 16일날 자기 딸네 집에서 죽었어요. 김설종네 집에서 네. 16일날 밤에 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날 오전에 전화를 받기를 자기 아들 김정은한테 전화를 받기를 문제가 있습니다. 희천발전 뭐냐? 누수 현상이 옵니다. 네. 안전상의 중대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공을 해도 원래 계획의 전력의 20% 이상을 발전을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알아보기 위해서 다른 데 연락을 해보니까 무슨 정보가 들어오는 거니 3년 이내에 공기를 맞춰야 하니까 급속도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멘트가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콘크리트가 양성이 안 된 상태에서 세멘트를 들이부었어요. 네. 굳기도 전에. 예, 네. 급하니까지 3년 이내에 공기를 맞춰야 되니까 세멘트가 모자라니까 흙을 섞었어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 김정은이가 고강도 세멘트 1000톤을 다른 데 전용을 했어요. 어디다 전용했습니까? 다른 공장 건설에. 아, 조강 시멘트, 빨리 굳는 시멘트. 네. 네. 고강도. 네, 조강도가 아니라 고강도. 고강도. 네, 네. 고강도 세멘트를 다른 사업에 전용을 했기 때문에 그 희천발전소는 완전히 실패 들어갔거든. 그 얘기를 듣자마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충격을 받았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김정일이는 투석을 하고 있었더만. 신장이나. 신장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약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자기가 그 소식을 듣고 급하니까 자기가 속에 있는 말을 상의할 때는 잠깐 보고 오질 않아요. 네. 자기 딸네 집에 갑니다. 김설송이네 네. 집에.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날 먹어야 할 약을 안 먹었어요. 김정일이가. 네. 그리고서 무슨 합의를 봤는지 무슨 토의가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지만은 김설성이 자기 딸하고 얘기하는 도중에 기분이 좋아서 포도주를 열심히 마셨어요. 네. 기분이 좋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투석하는 환자가 약을 안 먹었고 술 마셨고. 포도주를 과음했고 네. 그리고 김정은에 받은 받은 전화에 충격이 심해가지고 저녁 9시에 침실에 들어갔는데 네. 11시쯤 가보니까 절도해 있어요. 쓰러져 있어요. 네. 떨어지고 가서 입에 거품을 물고 그 얘기를 하는데 가서 그 의료진이 그 사람을 같이 따라가 네. 다니니까 실고 32호 특가계예요. 김일성 특가계는 의료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네. 갔는데 밤 11시에 거기서 숨을 거둬요. 근데 그 기본 원인은 김정일에 대한 실망에서 온 충격 때문에 죽었다는 것이 우리 정병입니다. 김정은에 대한 김정은의 실망. 네. 그러면서 김설송이가 얘기 나중에 하기를 그것도 밖으로 퍼져나오는 게 호위 총국의 제2총국이 있죠. 네. 김정일 담당. 네. 그 사람들이 탈북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확인된 얘기는 김정은이를 후계자 책보하는 걸 후회하고 네. 새로운 대안을 김설송으로 얘기를 했다. 이것이 나와 있어요. 그럼 김설송입니까 대안? 대안이 김설성인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나 김설성은 될 수가 없어요. 여자, 정치적 네. 기반, 여자뿐 아니라 정치적 기반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네. 그러나 우리가 알 바 없고, 작은 김정일이가 죽은 것은 일단은 김정은에 대한 실망에서 온 충격 때문에 심장마비를 일으켰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의 사인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돌아다니고 이 자체가 북한 당국에게는 상당히 충격입니다. 충격일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17일 날 아침 8시 반에 현지 시차를 가는 기차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북한의 공식 발표고요. 벌써 그 국민에게 이분은 국민을 위해서 인민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다 공모 집행 중에 죽었다 발표하지만은 사실은 16일 날 밤에 자기 딸네 집에서 죽었습니다. 네. 근데 이 사실을 우리만은 알 것이 아니라 북한의 이 정부가 들어가야 돼요. 인민들이나 네. 간부들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요래될지 좀 우리 좋은 일꾼들이 많이 좀 네, 이렇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네. 널리 알리는 알려야 거예요. 됩니다. 우리 국민도 알아야 되고 북한도 알아야 되고. 네, 지금도 한번 확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남았다고 내가 생각할 때는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작은 시청자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은 우리가 작년에 그 사드 배치 문제 가지고 옥신각신했어요. 네. 해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중국의 눈치를 봐야 되느냐 안 봐야 되느냐. 나는 방송국에서 중국 눈치를 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나라 국방에 관한 문제야. 네. 이것도 공격무기도 하고 방어무기인데 해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나에 대해서 반감을 갖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중국을 건드리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금년에 와서는 중국을 무시하고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가 공이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쪽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중국 잘하는 거예요. 중국은 아이고 진짜 큰일 난다. 사드 배치를 저지해야 되는데 네. 북한은 우리가 손을 볼 테니까 제발 사드 배치 하지 말라. 이렇게 중국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드 배치 안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예요. 사드 배치 안 합니다. 끝까지 부르짖어야 돼요. 그렇지만 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는지 아세요? 사드 배치 전에 북한 끝납니다. 야, 그러면은 사드 배치 전이면은 지금 2017년 안에는 붕괴한다고 예측을 하시는 그보다 거네요? 더 빨리 올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자신 있게 예측하시는 근거를 근거는 여쭤봐도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비밀을 지키고는 것도 뭐가 좀 대단한 민감한 얘기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태도가 경제 강력을 뿐만 아니라 비공식으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오바마 정부가 끝나기 전에 큰일을 벌린다는 정보가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미국은 새 대통령 뽑기 위한 선거를 계속하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16년 11월입니다. 그러면 오바마 정부가 끝나기 전에 큰일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금년 하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잣대로 채서 정확하게 몇 센치 몇 밀이든 말은 못하지만은
돌아가는 상황이 징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튼 매우 근일 내에 매우 빠른 시일 내에 네. 북한은 굉장히 붕괴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북한의 완벽한 붕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김씨 왕조의 붕괴 및 근데 레짐 체인지를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겁니까? 우리가 북한 얘기할 때는 북한 인민을 별도로 생각해요. 네. 북한 인민은 2,300만, 400만은 우리 국민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김일성 체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적어도 김씨의 세습 왕조가 붕괴하는 것은 금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아무튼 사드 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끝나는 일이다. 그걸 나가 느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개인적인 느낌을 그냥 갖고 개인적으로 계시다. 느낌을 얘기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번 5월 달에 북한에 제7차 당대회가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하는 거죠? 80년대 6차 네. 당대회에서 36년 만에 하는 네. 거예요. 이번 당대회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아직 모르고 당대가 끝난 후에 당의 내부에 어떤 변화가 올지 우리가 주시해야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북한은 굉장히 붕괴에 몰려 있고 현재 북한의 모든 무슨 뭐 유도탄 실험이다 무슨 뭐 핵실험이다 뭐 하는데 그거 백날 해봤자 헛거예요. 왜냐하면 성공한다 하더라도 써먹을 길이 없습니다. 써먹을 길이 없습니다. 네. 어디다 써먹을 거 어디다 써먹을 미국에서 먹겠어요? 대한민국에서 써먹겠어요? 하긴 핵무기는 쓰는 순간에 바로 뭐 아니요. 북한도 공멸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잘 모르는 얘기인데 북한이 핵무기를 쓸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쓰기까지 네. 가능하지 않아요. 쓰기 전에 해결하지 쓴 다음에 무슨 해결이 필요합니까? 쓴 다음에는 뭐 필요 워낙 데미지가 커서 안 되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요란을 떨어도 절대로 북한은 그걸 사용할 길이 없고 네. 그걸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을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대비하고 있는데 다만 국민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를 굉장히 신뢰하십니다. 신뢰하는데 그 사람들은 월급만 타고 밥 먹고 월급 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몇백 배 고민을 하고 잠도 안 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고집하는 사람들인데 다 하지만 내가 또 반복합니다. 정부가 국민에게 알려서는 절대로 알려는 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다 알려줘야 돼요. 네. 어떻게 돌아가는. 안보에 관해서는 안보에 관해서는 좀 얘기가 절대로 다릅니다. 정부가 국민을 알려서는 안 되는 이유는 적을 속이기 위해서 우리 국민을 먼저 속여야 돼요. 네. 적을 속이려면 우리 국민을 먼저 속여야 돼요. 네. 손자의 병법입니다. 네. 그게 뭐냐? 국가의 안보, 통일, 국방, 외교 이 4분야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시책을 국민도 알아서는 안 되고 당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까지 넘어서 왈가왈부할 때가 아니고 네. 우리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역사가 흘러가는 걸 그림을 잘 보고 잘 해석해야 되는데 내가 느끼기에는 북한의 운명은 곧 끝납니다. 삼국지 연의에 보면 적벽대전에 고육계 한 개를 모욕을 주고 구타를 해서 이제 거짓 투항하게 만듭니다. 그때도 우리 편이 이것을 어떻게 진짜로 믿게 만드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지금 하시는 말씀과 굉장히 일맥상통하네요. 국민을 먼저 속여야 됩니다. 속여야만 적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알려줄 수 없는 정보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비 한 마리가 천하의 봄을 몰고 오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알려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최고위급 간부로만 구성된 식당 종업원이 단체로 탈북했다. 이 자체도 예사롭지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더 고위급. 네. 심지어는 뭐 보위부 총잘급에 네. 무슨 뭐 대자가 넘어왔다. 네. 그보다 더 높은 고위급도가 있습니다. 장성택 계열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고위급 간부들이 20여 명이 와 있다는 것도 정부에서는 사실까지는 알렸지만 그 내용이 정부에서 비밀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그 사람들과 기자회견을 안 하는 이유는 뭔지 여기에 대한 여한 설명도 없는 걸로 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중요하다. 말씀이시네요. 민감한 정보가 있고 네. 뭔가 전략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통일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나도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오신 건가요, 이번에? 예. 그러면은 저희가 북한 급변 사태에 대한 현실적인 대비책 각자가 좀 가지고 움직여야 되겠네요. 또 한 가지 네.
지금까지는 중국을 우리가 의심했고 중국을 미워했고 북한을 감싸고 놀기 때문에 네, 중국은 언제나 네, 북한의 멸망을 우리가 방치하지 남북 않을 것이다. 문제를 얘기할 때는 항상 중국이 변수로 떠올라요. 네. 그런데 중국이 갑자기 선회해서 미국의 대북 전략과 유엔 결의에 중국이 협조한다고 하는 것은 네. 무언가 굉장히 큰 물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중국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만약에 중국이 계속 북한을 등에 업고 골치를 썩고 속을 썩이는 것보다는 우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 전략에 중국이 협조하자면 안 되겠다고는 중국의 급한 사정이 있어요. 네. 경제입니다. 북한 경제. 아, 북한 경제. 네. 네. 왜냐하면 북한을 돕게 되면은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특히는 유엔과 미국과 한국 국제사회에서 중국이 미움을 받으면은 중국 경제에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중국이 이제서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역사의 흐름에 동료하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 북한의 운명은 눈으로 보는 듯 빨라집니다. 지금. 전직 정보맨으로 느끼실 때 이미 눈으로 느낄 만큼 말하자면은 언제 떨어지냐가 문제지 폭포를 향해서 떠밀려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늘 이런 얘기합니다. 네. 북한의 운명을 부산역으로 한다면 내가 늘 그랬어요. 삼낭진 왔다고 그랬어요. 네. 작년까지만 해도 초량역에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서 내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곧 부산역에 도착하지 내리신 물건이 잊으시는 네. 물건 없이 챙겨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력이 없는 나룻배가 폭포를 향해 떠밀려 가는데 이제 거의 폭포까지도 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제 꿈 중에 하나는 베나TV 몰라수다 북한수다 북한에 가서 평양 특집 방송, 무산 특집 방송, 회령 특집 방송 한번 해보는 건데 이것도 잘하면 금년 내에 실행이 가능하겠네요. 그 금년이라고 딱 짜서 얘기하기는 내가 힘든 얘기지만은 그러면 저희도 가차원 장례라고 합시다. 저희도 그러면 김정일식으로 3년 안에 오케이. 예, 3년 안에 3년 아, 안에 3년 너무 멀어. 3년이 너무 멀다. 아, 멀어. 가까운 시일 내에. 가슴이 뛰는다. 이 예언이 제발 하루라도 빨리 현실화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